과거 10년 동안 주식시장은 미국만의 강세시장으로 볼 수가 있죠. 미국은 상승하는데 한국은 만년 지수 2000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 미국 시장이 더 상승할까? 그렇다면 한국은 만년 지수 2000 초반에서 머무르면서 이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차트를 보듯이 국내의 주식시장은 2010년도부터 제자리를 계속 머무른 반면 미국 주식은 2008년도부터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미국은 참 미친듯이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만년 2000포인트 초반에 머무르고 있으니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를 누적으로 보게 되면 2016년을 기점으로 순매수가 올라가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하향 추세를 그리며 2019년 초부터 다시 누적 순매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를 보면 일치율이 100% 흡사하진 않지만 이 외국인들의 흐름에 따라 코스피 또한 이 상승과 하락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승 강도가 높은 반면에 이 한국의 이머징 시장 중에서도 그 상승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이 동조화되어 이 함께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현재 미국의 시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의 IT 기업들인데 이른바 이 마가라고 칭하죠. 마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고요. 마가는 매출이 여러 사업 부분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금이 꾸준하게 쌓여있어 이 전망이 밝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결국 이런 기업들이 현재 미국을 이끄는 상승 동력인 셈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기업들의 상승 동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IT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세가 미국 이외 지역의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런 미국은 대형주들이 IT 기업 위주로 포션이 되어 있고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이 최근에 이 팡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고 이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말 그대로의 공룡 기업들인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 구글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 마가 시대라고 하여 결국 IT 산업의 성장률의 기대감과 함께 이런 기업들의 이 돈이 몰리는 것은 이 당연한 현상이고 이런 기업들의 상승이 미국의 주가를 주도하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한국의 주식 비중은 이런 IT 기업들의 비중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이 경기 및 수출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저성장 추세와 이 저물가 추세 속에서 이 코스피 또한 상대적으로 큰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물가 추세 속에서 이 코스피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박스권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피하여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런 성장주들 중심의 장세가 마무리되고 흔히 이른바 물가 및 경기 중심 그리고 굴뚝주 중심의 경기 추세가 오게 된다면 이 국내 시장도 이에 맞춰 큰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2008년 이후부터는 이 저성장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나 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IT 기업들이 이런 추세 속에서 그리고 IT 기반의 산업 추세 속에서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이겠죠. 이 3월에는 미국의 리프트라는 기업과 이 5월에는 우버가 상장되면서 이 시장의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뉴스의 연일 주목을 받으며 이 성장주로서의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리프트란 기업은 우버가 이후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우버 또한 공모가가 44에서 50달러의 하단인 이 45달러의 공모가가 확정되고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했어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판가 그리고 마가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상장된 리프트와 우버라는 업체의 향후 증시 방향과 흐름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시장의 주도주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추세의 흐름이 바뀌어야 한국의 코스피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IT 버블이 일어났던 당시에 특히 나스닥 지수가 19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 1200포인트에서 4700포인트까지 상승할 때 이 IT주들은 이 개거품을 물고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때 역시 신생 IT 기업들의 상장도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됩니다. 마치 지금의 우버와 리프트, 핀터레스트 같은 업체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던 IT주들도 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주춤해지자 이런 IT 기업들의 추세가 하락하는 상황이 온 거죠. 2000년도 상장했던 기업들의 주가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추세 흐름은 과거를 볼 때 계속 바뀌어오는 역사를 보였었고요. 2010년 초중반 인기를 끌었던 기업들은 단연 유가 관련 기업들인데요. 파이프라인, 오일 및 가스 등의 에너지 기업이었고요. 2011년 이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이 100달러를 호가하자 생산 원가를 배럴당 50에서 60달러까지 낮춘 이 셰일 업체들이 또 성장해서 상장을 하기 시작하죠. 다만 이런 추세 속에서도 원유 가격이 2014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2016년에는 이 배럴당 30달러 아래까지 폭락하자 이 수익성이 떨어진 에너지 기업들은 이 부도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의 흐름은 다시 어떨까요? 최근에 리프트, 우버와 핀터레스트가 연달아 상장을 했고 IT 기업들의 신규 상장 추세는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잠시 주춤하다가 나스닥의 성장 추세와 함께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프트는 우버의 등장으로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핀터레스트는 공모가 대비 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주가는 주춤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 과거를 볼 때 IT 버블 때와 이 셰일 혁명 시기에서도 보듯이 IT나 이 에너지 기업들의 상장 추세가 이어지고 많을 때가 결국 버블이 다가옴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 버블이 끝나거나 변하면서 이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는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IT 버블이나 이 셰일 혁명 때처럼 현재 IT 기업들이 그때처럼 이 가열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IT 기업들의 주가 추세가 이 장시간 상승해 왔다는 것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피로감이 누적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IT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하고 이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미국 주식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 이런 IT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 주춤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이 돈의 흐름이 마가와 같은 IT 기업들이 아닌 이 말 그대로 이 가치주들의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의 상승 추세 속에서 이 팡 및 마가 기업들은 4차 산업에 의한 주가 상승이 통합 팽창을 만들었던 2000년도 IT 버블 수준은 아닐지라도 거의 10년 동안의 상승 추세를 이뤄왔고,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뭐 신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결국 더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버블 속에서 그 끝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추세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